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규호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우연한 기회에 너무 피곤해서 대구에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간염이라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몇 달 치료하고 쭉 괜찮아서 쭉 지내왔는데, 그때는 이게 수치라 했고, 늦게 알기는 AST, ALT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한 몇 달 치료하니까 간염 상태는 이상이 없다 해서 뭐 일반적인 생활을 늘 하던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30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재발돼서 너무 극심한 피로가 오고, 그때는 대구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간이 너무 많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수치락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는 또 GOT, GPD 하고, 최근에 와서는 ST, ALT 하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수치만 높으면은 이제 큰일 날 줄 알고 이 어떻게든지 수치를 떨어뜨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잘 안 떨어지고, 이게 이제 만성 간염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성 활동성 간염 소리만 들었지 잘 모르고 있었고, 꾸준히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하러 다녔고, 치료하다 보니까 수치는 계속 오르락내리고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해가 오는데도 계속 이 수치는 내렸다 많이 높았다 내렸다 많이 높았다, 이 수치만 정상되면은 나는 간을 다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기가 지나다 보이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상당히 심하다 하면서 쭉 지내오면서 계속 검사를 하니까 많이 간이 이제 거칠어진다. 이 활동성 간염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당시 활동성 해가 저 나름대로는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수치는 정상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활동성 어떠한 일이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인터페론 하는 것을 치료를 하자 해서 제가 인터페론은 몇 프로 효율이 있냐 하니까 90% 되는 것 같으면은 한번 써보겠다 하길래, 선생님 하신 말씀이 90%는 안 된다, 플러스 하는 거는 이해를 안 하고, 그래도 이 방법뿐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안 하고 일단 일반적인 소화제하고 이런 걸 먹고 오다 보니까 이게 활동성이 몇 년을 지나다 보이긴 해 간격이 좀 있다. 그 간격이 있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40대에 그 당시에는 간경변기 하면은 의학적으로 한 300이 못 산다.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나가지고, 제가 약으로 병원에서 특별한 약이 없고 치료에 가다 보니까 소화제만 주고 우르사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고, 집사람도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았고 저는 일을 또 할 수 없고 이래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그 계기가 내가 건강 다이제스트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자연에 대한 그 책에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게 저희 집사람보다 저한테 해당되는 게 더 많아서 늘 공부하고, 서울에 강연이 있다 하면 늘 자연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러 또 쫓아다니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늘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간은 자꾸 악화돼 가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자연에 대한 생겹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 생겹이 그 당시에는 생소했고 너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간 경화가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상당히 겁이 나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오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양학 공부도 많이 했고, 이 들어다 보니까 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경변 초기가 안 넘어가도록 어떠한 일을 써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간경변 전문적인 책을 내가 많이 사가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간경변이 이제 자꾸 진행이 되면은 간은 거칠어지면서 섬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자꾸 온다. 합병증이 오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비장종대도 오고, 또 더 심해지면은 식도정맥류도 오고 위정맥류도 오고 문맥암 항진도 오고, 그 다음에 부종도 오고, 이런 것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끔찍해가지고
상당히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거 체계적으로 뭐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가 생기에 대한 것도 공부를 많이 해봤고, 영양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다, 이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괴롭힌다, 어떻게 해서 나중에 사람을 넘어뜨린다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야금야금 사람을 잡아가니까 끝에 가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중에 이 사람을 넘어뜨리니까 죽음을 모르게 하니까 이게 너무 겁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손 놓고 집에서 들어앉아서 이렇게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일찍 알았는 게 뭐냐 하면 생집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생집에 대해 알고 생집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 녹즙기가 좋은 거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녹즙기도 없고 그냥 믹서기 같이 해가지고 제가 늘 노트에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겠다 하는 것을 시간별로 다 적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생즙을 정확하게 BC컵에다가 딱 재가지고 어떤 재료를 넣어가지고 몇 cc를 먹겠다. 가급적인 과학적으로 이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3컵씩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단백질로 이제 효모를 알아서 효모를 이제 같이 먹고 식사는 체계적으로 이제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 잠은 몇 시 잠은 제가 10시 넘겨받는 게 없습니다. 항상 잠은 10시 전에 자고 완전 시계 바늘 움직이듯이 생활을 그렇게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그래도 내 결과만큼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만큼 안 나오고 저는 항상 병원의 정기적인 데이터를 딱 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했는 게 또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늘 걷는 운동을 하고 여기서 제가 합병증을 일단 나와야 되겠다. 다행히도 비장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간이 그렇게 비종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놓치면은 영원히 끝난다. 이래서 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비장 관리, 그 다음에 식후정맥류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정맥류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이제 메모를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딱 대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결과제가 나타나더라고요. 병원의 결과. 그런데 내 몸은 엄청나게 많이 피곤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좀 낮아가지고 출혈이 좀 많이, 주로 잇몸 출혈, 코 출혈에서 저는 많이 그 출혈 때문에 상당히 놀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계속 체계적으로 이렇게 병원대로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때는 제가 생집을 여러 가지를 가미를 했습니다. 한 5-6가지를 가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밀순도 넣고 이제 다 였습니다. 여가지고 처음에는 먹을 때 올라왔죠. 구토도 하고 이랬는데 이걸 병원하고 요것을 내가 매일같이 메모를 해가 요거 체계적으로 딱 해가 요거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겠다. 중간에 한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만도 결국은 한약이 내한테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꾸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 하면서 결과가 자꾸 좋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결과의 데이터는 보이기는 자꾸 흐뭇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24시간 피곤하죠. 제발 내가 하나님한테 피곤 없도록 해주십시오. 왜 결과는 좋은데 결과는 자꾸 좋아지는데 왜 피곤을 하느냐. 그래서 항상 반복적인 생활하면서 운동을 하고 병원대로 정밀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래 하면서 결과가 좋아하니까 이제 다행히도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 같은 문맥암 항진증 같은 것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피곤은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이 결과가 내한테 좋은 결과를 자꾸 나오니까 내가 피곤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집을 엄청나게 오래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 포기를 하는데 저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그 10년을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환자들이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물어보면 전부 중간에 포기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살고 가지라. 그러고 항상 웃어라. 그러고 항상 일찍 자라. 저는 가급적이면 10시 전에 자라고 걷는 운동하라고. 그 다음에 영양을 항상 자연의 영양을 항상 단백질, 비타민 C는 생즙으로 대체를 하고 단백질은 이제 효모, 콩 뭐 이런 쪽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사를 늘 할 때마다 보니까 이제 이 항원, 그래 이 항체, 이 항원이 없어지면서 그 수치, 그 역가 수치라고 하는데 수치가 자꾸 낮아지면서 어느 날 보이기에 이 항원도 네거티브 되고 그러고 DNA 바이러스도 점점 약해지고 이래 꾸준하게 오다 보니까 계속 그 수십 년간 이렇게 꾸준하게 오다 보이기에 어느 날 B형 S 항원도 내가 역가 수치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역가 수치가 자꾸 낮았어요. 그 역가 수치가 자꾸 낮아지기 어느 날 가서는 B형 바이러스가 지금 소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피곤하고 그래도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최고의 선물은 뭐냐? 생집이더라. 우리가 야채를 그냥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하루에 뭐 5접시씩 뭐라 하는데 5접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생집을 보니까 그 생집에는 비타민하고 영양 보급이 있더라 이거죠. 지금도 나는 아직까지 생집을 먹습니다. 한 잔씩 먹습니다. 나는 이거 보약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피곤한 거는 지금 내가 휴증이 거의 없어지고 제가 이 검사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내가 20대 그 검사 결과서하고 지금 검사 중간중간 결과서를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소실됐어요.